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물류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한솔 로지스틱스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엔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대에서 이 어떤 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따라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실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컨테이너 부족 현상으로 인한 기대되는 전망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종합 물류 기업이죠.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글로벌 물동량도 중요를 하겠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운임이 이 실적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은요.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원가에서 운반비가 큰 폭으로 기록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,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부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 매출액과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추이의 비교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, 매출액과 운반비에 대한 비교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매출액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소폭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, 이 운반비인도 이 소폭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운반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매출액이 증가를 할 것이고요. 반대로 운반비가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매출액도 감소가 되는 패턴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. 따라서 운반비가 매출액에 전가되는 조건이라면 이 단위 고정비 효과로 인해서 운반비가 상승하는 상황이 이 한솔 로지스틱스에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운반비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,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고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대해 저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죠. 바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이 운임 지수 좀 보시면은 14주 만에 좀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. 일단 보시면은 이 4천대를 계속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3주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폭 하락을 했다, 하락 전환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3,733에서 3,674로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.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, 이번에 이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항만 적체라던가 이 수에즈 병목이 해소된 것으로 좀 해석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왜냐면 이미 가을 성수기까지 대부분의 선박들이 많이 차버린 상황이고요. 이제부터는 비싼 운임으로 화물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대기 시간을 감안을 해 본다고 한다면 재고 비축 시기까지 이 물건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화주들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안정화가 되려면은 3분기를 지나서 한 4분기 정도까지는 좀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게다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이 빈 컨테이너 부족 현상인데, 이 부족 현상이 운임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켜볼 포인트는 이 글로벌 선사들이 뭐 증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. 이 글로벌 선사들이 전체 수출용 컨테이너의 약 절반을 소유를 하고 있고, 이 45%는 컨테이너 리스, 그리고 리스사, 그리고 5%는 이 화주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킬 포인트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선사라던가 아니면 리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달갑다는 것입니다. 특히 리스회사 이 빈 컨테이너 대여료가 지난해 말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 가량 약 2배 이상 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선사들이라던가 아니면 리스 회사가 나설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운임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최근에 이 중국 시커먼 수출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 잘 아시는 알리라던가 아니면 테무 등이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
아시아의 출발 우선 화물 점유율이 크게 증가를 했고, 이 알리와 테무의 전자상거래 물량은 이 컨테이너 화물로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해운 운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. 따라서 이 스카마 수출액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 해운 운임의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또한 중국에 대해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산업 독장을 통해서 좀 생산량을 다함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컨테이너 박스 부족 현상은 이러한 면으로 인해서 조금 장기화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, 또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당장 수요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 주문을 늘리면은 해운업에 침체기가 찾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늘어난 컨테이너가 운임 하락의 기폭제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을 저희가 모두 고려해 볼 시에는 추가적으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한솔 로지스틱스에게 있어서 고실적을 기대 가능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와 함께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솔 로지스틱스의 차트적인 부분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최근에 전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많이 봤던 구간대가 있죠. 이렇게 차트를 소폭 크게 봤을 때 이 지지와 저항을 유난히 많이 바랐던 이 지지 라인대가 있습니다.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근대의 소폭 지지를 받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. 이 부근대가 좀 중요한 게 지지 저항뿐만 아니라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이 얽혀져 있는 라인대이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반등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만약에 부근대를 이탈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부근대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전 저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다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거나 운반비가 상승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. 그렇게 될 시에는 저희가 전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를 좀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, 저희가 향후에 한솔 로지스틱스의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, 그리고 어떠한 대응 전략들을 또 짤 수가 있을지 대한 여부를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요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